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실감하는데요. 생활정보 973, 오늘은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진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추운 날씨에 오늘 이렇게 그 멋있는 원장님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도 치아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치주 질환이 아닐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치아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치아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서 잇몸과 치조골이 약해지는 것을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치주 질환의 증상은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치주 질환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네. 잇몸이 근질근질거나 부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근질근질하거나 부은 느낌. 네.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고 네. 칫솔질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피가 나시고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 그리고 뜨겁거나 찬 것에 과민 반응을 보이십니다. 온도가 갑자기 뜨겁거나 갑자기 차거나 하면은 그게 과민 반응을 보이신다고요? 깜짝깜짝 놀라시죠? 네. 그리고 구취가 나는데요. 네네. 치주 질환은 출혈이나 치아 흔들림, 붓기, 구취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사고 제보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가죠. TVN 긴급 교통정보입니다. 순천 소식인데요. 하나로마트에서 아래장 사거리 방향, 하나로마트 2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형선 통신원 제보 주셨습니다.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금세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증상이 참 다양합니다. 특히 그 어르신들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치주 질환에 이완된 치아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기 치료와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네.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결국 치아를 뽑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네네. 잇몸 치아를 뽑아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잇몸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네. 노화가 진행되면서 춤 분비량이 줄어들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치주 질환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어르신들 중에 침 분비 기능이 약해지거나 드시는 약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드시는 약 때문에 또 건조해질 수가 있군요. 네.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면 구강의 면역력과 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주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구강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잇몸 질환 예방으로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줌으로써 치조골 소실을 예방해주고 잇몸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케일링 외에도 지금 잇몸에 좋은 음식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르신들 구강 건강에 좋은 음식들? 뼈와 잇몸에 좋은 음식들은 먼저 치조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우유, 아몬드, 멸치가 있는데요. 멸치처럼 뼈를 먹을 수 있는 생선은 칼슘 흡수율이 30% 정도로 꽤 높은 편이고요. 햇볕에 드실 때 햇볕에 바짝 말려서 드시면 칼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케일, 시금치 등과 같은 녹지 채소도 좋은데요. 녹색 채소들이요? 네. 케일은 우유보다 높은 칼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일이 우유보다도 높은 칼슘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콩 두부도 좋은데요. 특히 이건 여성분들한테 좋은데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테르곤과 효과가 비슷하여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 두부, 케일, 시금치, 멸치, 우유, 아몬드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아까 잇몸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잇몸병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가지나 해조류도 도움이 됩니다. 가지가 왜 가지 꼭지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구내염에 좋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그거 음식할 때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것만 따로 놓고 말려가지고 차로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아무래도 매일매일 하는 칫솔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근데 잇몸이 안 좋으시다 보면은 칫솔질 하기 되게 괴로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잇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에게 좋은 칫솔질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구강 건강의 기본은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횟수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꼼꼼하고 정확히 닿는 게 좋은데요. 대충대충 나는 3번 닦아 이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꼼꼼하게요. 네.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목 부위 등을 잘 닦아주시고 또 혀와 닿는 아래쪽 치아 부위는 플라그나 치석이 잘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칫솔질 방법이 있지만 이제 노인분들이나 잇몸질 환자에게 좋은 바스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유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스법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 이름이 붙은 건가요? 아니면 뭐 방식인가요? 어떤가요? 버스가 아니라 바스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버스 아니랍니다.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스. 사람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바스는 그리고 치과 의사가 아니라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가? 칫솔질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게 의아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게 정신건강 관리를 하려면 결국 구강건강 관리를 해야 정신건강이 관리된다고 해서 미국의 내과 의사인 바스 교수님이 잇몸병 예방을 위해 만든 칫솔법입니다. 기본적으로 45도를 기울여서 10번 정도 진동을 주고 쓸어내리는 방법인데요. 45도 기울여서 10번 정도? 맞습니다. 먼저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를 45도, 예를 들어 아래치아로 넣고 보면 칫솔을 V쉐입으로 45도로 만든 다음에 진동을 앞뒤 스트로크로 세게 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서 원장님이 직접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세게 미는 게 아니라 정말 진동 정도로 미세하게 이렇게 딱 밀착시켜놓고 진동 정도로 아주 왔다 갔다 싹싹 닦는 게 아닌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10회 정도 한 후 지금 덜덜 떨리는 거 들리시죠 여러분? 그다음에 치아로 싹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브러쉬질을 빗질을 싹싹 해주는 게 아니라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손으로 약간의 이 진동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보이는 라디오를 했어야 되는데 이 표정을 정말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치과에 가시면은 어떤 거를 좀 신경 써서 이야기하고 진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어르신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는데요. 처음 내원 시 드시고 계시는 약이나 질환을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뭐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당뇨 약을 먹고 있는데 등등요. 복용하고 계신 약 중에 뭐 아스피린 계열이나 고혈압 약의 경우 발진한 수술 후에 출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 사전에 미리 3, 4일 전에 중단을 하시고 치과 치료를 하셔야 되고 금방 말씀하셨던 전신질환, 당뇨나 협심증 또 특히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내과 의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협진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 시간은 어르신들은 늦은 아침이나 이른 오후가 좋은데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른 아침에는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는 혈압이 상승하니까요. 그리고 늦은 오후에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진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뭐 본인이 7시, 8시에 일어나신다 하시면은 11시나 10시 반 정도에 10시 반이나 11시 정도에 치료 받으시고 오후에는 2시부터 진료 시작이니까 2시가 좋겠네요. 맞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경우 컨디션 확인이 필요하고요. 당뇨 등의 전신질환은 합병증이 추가하기 때문에 감염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뭐 한 번에 다 끝내기보다는 어르신들은 짧게 나누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르신들 가실 때마다 마음이 떨려가지고 한 번에 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임플란트 치료에 특히나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뼈가 약하시거나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는 뼈 잇몸이 엄청 중요한데요. 잇면뼈의 두께나 높이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환자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골 형성을 통하여 네. 정상에 가까운 잇몸뼈의 모양을 재건하여 임플란트를 심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뼈를 만들어 네.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뼈가 부족하시거나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최소절개 혹은 절개 없이 잇몸과 뼈에 덜 자극을 주는 비침습적인 임플란트 시술법이 중요한데요. 네.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이 어른들에게 추천할 만한 임플란트 시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구강 스캐너 그리고 3차원 CT 그리고 컴퓨터 모의 시술을 통해 네. 환자분의 골 조직, 취하 주변의 거리 네. 그리고 각도, 신경의 위치 등의 정확한 정보들을 얻어 네. 수술 유도 장치를 3D 프린트로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인데요. 네. 아래턱에는 얼굴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큰 신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치아가 상실된 상태에서 치조골이 흡수되면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 임플란트 치료보다 수술 유도 장치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이 수술 방법으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면 네. 신경 손상 가능성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전신질환 약을 복용 중이거나 네. 당뇨 그런 분들은 내비게이션 수술로 진행을 하면 출혈이나 감염을 더욱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계시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낯선 환자들은 네. 이게 절개를 하지 않아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고요. 남아있는 뼈의 두께, 길이, 뼈의 질, 식립 방향, 잇몸의 두께 등을 상세히 체크하고 네. 정확한 진단과 시술 계획을 바탕으로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많이 하시는 추세잖아요. 꼼꼼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2458번님께서는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칫솔질 하는 중이에요. 그 칫솔 모 있잖아요. 네네. 그거 좀 딱딱한 걸 써야 하나요? 부드러운 걸 써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칫솔모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딱딱한 것보다 너무 딱딱한 것보다 예. 부드러운 걸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교정 환자 그리고 네. 치주질환 환자 그리고 그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칫솔모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 가까운 동네에 치과 선생님께 네. 여쭤보면 네. 더 자세히 나한테 맞는 칫솔모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는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2458번님 가까운 그 치과 방문하셔서 제 그 구강 상태에 맞는 칫솔 어떤 게 있을까요? 문의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활정보 973 오늘은 박진환 원장님과 100세 시대 어르신들 치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